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곱게 늙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추하게 늙어가고 있는가? 참으로 두려운 질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이 일흔을 넘기고 여든을 바라보는데 어떤 분은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고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집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자식들조차 연락을 피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노년일까요? 건강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 장호의 숫자가 몇 개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홍이. 남들은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 오히려 고독을 즐기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는 방법. 그 10가지 비밀이 오늘 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게 익어가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떠나기 앞서 인생의 후반기를 품격 있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왜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많은 분이 왜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퇴 후에는 화와 후회만 남은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3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과거가 미래보다 낫다는 믿음, 즉 집착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대화의 주제가 오로지 왕년의 내가 말이야로 시작해서 그때 참 좋았는데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몸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정신은 1990년대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 이미 떠나간 직위, 멀어진 인연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으니 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물은 썩거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내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로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타인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의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죠. 이것은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없으면 불행하고 배우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워서 서로에게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떨어지면 춥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작정 사람에게 매달리면 결국 상처만 남고 관계는 파탄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돌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아집입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훈수를 두고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간섭하고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혀를 차며 비난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노년은 가르치려 드는 꼰대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의 정답일 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내 말만 하려 든다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집착, 의존, 그리고 아집. 이 세 가지 독을 품고 있는 한 100억 자산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도 존경받고 혼자 있어도 충만하며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은 이 세 가지 독을 어떻게 해독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비밀, 그것은 거창한 철학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집착과 의존, 아집의 늪에서 빠져나와 품격 있는 노년을 완성하는 10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고독을 고립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채우는 축복으로 여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 체면칠에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은 이 고독을 이용해 책을 읽고 사색하고 취미를 즐깁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나만의 날로 정해보십시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될 때 내면의 힘은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녀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자식을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자녀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대신 그저 멀리서 등대처럼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찾아왔을 때는 반가운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쿨하게 보내주는 태도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고 오히려 관계는 더 애틋해집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이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보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2개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경청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작은 베풀미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꼰대가 아닌 존경받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와만 경쟁하는 것입니다. 누구네는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더라. 누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더라. 이런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잘 사는 노년은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속사정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 마음이 더 편안한가를 묻습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삶의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까지 사랑할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하는 순간 뇌는 늙기 시작합니다. 반면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은 영원히 청춘입니다. 공자님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 레시피, 스마트폰 사용법, 악기 하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삶의 활력이 돕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건을 비우고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짐들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의식과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비워낸 공간에 햇살이 들어오듯 욕심을 비워낸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사진으로 남기고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몸을 돌보는 것이 곧 정신을 돌보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엄청난 보약을 먹기보다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의 미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보다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는 여유입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뻣뻣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버리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태도, 그것이 세파를 견디는 힘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보다 숲의 고요함, 텃밭의 흙 냄새를 사랑합니다. 자연은 묵묵히 순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봄에 꽃이 피고 겨울에 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햇볕을 쬐고 흙을 밟으십시오. 자연은 최고의 치유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비밀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음을 인정할 때 오늘 하루가, 지금 내 앞에 한 끼 식사가,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가 사무치게 소중해집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비밀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잘 늙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늙어가는 노인이 아닙니다. 지혜로 익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른입니다. 긴 시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장식할 10가지 지혜의 보석들을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의존, 그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독을 즐기고 자녀를 손님처럼 대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비우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어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이 야속하게 느껴지시나요?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는 치열했던 지난 삶이 여러분에게 수여한 훈장입니다. 그 흰 머리카락은 험한 세상을 버텨낸 지혜의 왕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또 누군가의 배우자로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남은 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나눈 이 10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해질녘,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듯이
여러분의 황홍이도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영상 하나가 외로움에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철학적 통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혜를 읽어주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